뭐 이것저것 많은 것을 이렇게 일 벌려놓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또 마땅한 게 없죠. 그래서 벽암록 17칙을 또 같이 탐구해 보도록 하자고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한번 하고 나서 이렇게 벽암록을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은 탐구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참 묘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묘한 것들을 우리가 풀어헤치는 그런 즐거움 같은 게 있습니다. 시라는 게 뭐냐면 시의 한자가 뭐냐면 말씀은에다가 뭐냐면 절사자가 있거든요. 절에서 쓴 언어가 시예요, 시. 그럼 거기는 뭐냐면 아주 요약된 함축적인 의미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선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 절제된 언어, 함축적인 언어들이 그 집합체가 벽암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사들의 언어 속에. 그럼 거기에서 그분들이 그 함축적으로 이런 그거를 뭐 임재스님 같은 경우는 삼현삼료 항부에 말끝 하나 이런 거에다가 아주 여러 가지 장치, 부처님도 그런 부처님도 언어의 마술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 모든 깨달으신 분들의 말 속에는 이게 함축적인 뜻들이 많아요. 그거를 벽암록 작가 선지식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우리들로 해서 사육해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거든요. 벽암록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또 이렇게 한번 하고 나서 또 뭐든지 정답은 없는 겁니다. 정답은. 근데 했는데, 스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든지. 또, 저도 또 하고 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 스님의 그 함축성에 내가 개합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랬을 때 또 같이 앉아서 또, 이러쿵저러쿵. 그럼, 불교 공부라는 게 뭐냐면, 이러쿵저러쿵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혼자 떠들고 이래봐야 정말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근데 이것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이게 이제 소통이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차 한잔 먹고 이러면 그게 옳은 것 같은데? 멋진데? 이런 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끼리 모이면 재밌는 거예요. 그걸 지엄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 제가 힘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저를 경책해 주시는 스님,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스님 틀렸어요. 라든지, 이렇게 팍팍 할 수 있는, 눈 밝은 분들이 많이 나와 주셔가지고, 그 야단법석이잖아요. 시끄럽게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밤 새워가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좀 재밌게 한번 살아봅시다. 공부를 지어갔어. 그럼 오늘 또 벽암록 한번 해봅시다. 요게 이 책의 158페이지. 자, 공부를 하나 해보자고요. 이게 제17 향림설의, 항림의 조사께서 오셨던 야시 조사설에 있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항림의 조사께서 오신 뜻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공안이겠죠. 그러니까, 그래, 이 제목은 그렇게 붙여놨네. 갈로 딱 해가지고 나를 속박하는 못을 끊고 무쇠를 자르면 비로소 본분종사가 될 수 있으나, 나를 속박하던 그런 모든 그 건강경에서는 그 상이잖아요. 그것을 자르고 끊으면 본분종사가 될 수 있으나, 화살을 피하고 칼을 비킨다면 어떻게 팔방으로 통달한 작가선지식이 될 수 있겠는가?
침으로 찔러도 들어갈 틈이 없는 자리는 침으로 찔러도 들어갈 틈이 없는 자리는 그만두고라도 더 넓어 흰 물결이 하늘까지 닿을 때는 어찌해야 하겠는가? 본칙의 거량을 살펴보아라. 본칙. 어느 스님이 항림 스님에게 물었다. 무엇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항림 스님에게 물은 거예요. 무엇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 야시 조사스레였고 이게 전부 다 이게 그 아주 함축성이 있는 때로 이게 이 안에 엄청난 우리 본래 면목 본분에 대한 어떤 우리가 가장 궁금해야 될 그런 이야기들이 이게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지? 뭐 이런 걸 함축적으로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에 온 까닭은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그 질문 자체가 완전히 희한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질문이 아주 이게 그 작가 선지식들이 만들어낸 아주 멋있는 정연구거든. 정연구라. 이것을 학인들이 이 말 뜻을 뭔가를 알아챘을 때 그 공부가 눈이 띄인 거예요. 그럼 그 눈 띄인 거를 가지고 그 스승이다 깨달았다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간을 보는 거야. 야시 조사스럽고 수레였고 조사가 서쪽에서 또 뭐요? 라고 묻는 거라. 질문에 답이 있는 거야. 질문. 그 질문도 모르는 거라. 질문을 모르는 사람 뭐라 생각을 그런 생각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에 온 까닭은 하고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답이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함축적인 뜻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맞는 답을 해주는 거거든. 그 이제 다른 스님 조조 스님한테 물으니까 정전백수자라 하고 했고, 그죠? 온갖 이야기들이 그 나오잖아요. 그럼 질문에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진리를 묻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묻는 질문. 그럼 어떤 진리를 물었을까? 좀 알고 묻는 거거든. 자, 한번 보자고. 어느 스님이 항림 스님에게 물었다. 무엇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그러니까 항림 스님이 말하였다. 오랫동안 앉아 있노라니 피곤하구나.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질문을 하고 답을 했잖아요. 한번 생각, 이게 조사께 서쪽에서, 야시 조사,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에 온 까닭은 무엇입니까? 물었다. 그렇지며, 오랫동안 앉아있습니다. 피곤하구나. 이거하고는 완전 동문서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하는 사람은, 이게, 이런 질문을 하면 동문서답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접근해 갖고는 이거는 턱도 없는 소리라. 이 질문 자체에 가장 맞는 답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왜 이 질문을 하고 이 답을 했느냐, 이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거든. 질문과 답을 다 알아야 되는 거라. 질문도 물음표가 왜 야시조사스레에 갖고 조사가 서쪽에 온 뜻이 무엇입니까? 해도 물음표를 하나 딱 던져. 이 스님이 말씀하신 거에도 물음표를 하나 던져. 그러니까 바른 질문에 바른 답을 한 거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느 스님이 항림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항림 스님이 말하였다. 오랫동안 앉아있노라니 피곤하구나. 참 멋진 거거든. 멋진. 내가 또 멋진 거다 이러니까 또 그런데 속지 마라. 본인들이 이걸 알아차리고 나서 멋지구나 안 멋지구나 판단을 하시라고. 내는 저 생각에는 참 멋진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의심하고 원어 국건서다 뭐래? 많은 사람이 의심하고 있구나. 참 질문이 이게 심오한 질문이라. 아직도 이러한 얘기가 남아있는가? 참 심오한 뜻인데 이게 아직 답을 못 찾았냐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러한 얘기가 남아있는가? 정말 멋진 말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의심하고 있구나. 아직도 이런 얘기가 남아있는가? 무엇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온 이걸 하두를 삼아 공부를 하면
알아차리면 지혜가 확 열린다는 소리. 그거를 가지고 기도 한 차게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에 온 까다가 내 사건하면 그거를 그냥 뭐래 속된 말로 가짠죠. 그렇게 하시거든. 항림 스님이 말하였다. 오랫동안 앉아있노라니 피곤하구나. 물고기가 헤엄치니 흙탕물이 일고 새가 나니 깃털이 떨어진다. 개 주둥이 닥쳐라. 작가의 안목이구나. 작가의 안목이란 말이지. 저울추를 톱으로 켜는 정도로 솜씨가 훌륭하다. 원어국건서사가 찬탄을 하는 정말 멋진 답을 했구나. 질문도 좋았고 답도 좋은 것. 물고기가 헤엄치니 흙탕물이 일고 새가 나니 깃들어진다. 이것 가지고 또 온갖 또 엉뚱한 소리 또 하는 사람들 억수 많지. 한국에 그런 사람도 쇠 빠졌거든. 개 주둥이 닥치란 말이야. 개 원어국건서사 그렇게 할 줄을 벌써 당나라 시절 원어국은 송나라니까 송나라 때 이런 걸 해놓으면 개주둥이 놀리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줄을 벌써 알았는 거야. 개주둥이 닥치라. 내가 하는 이야기. 원어국건사 물고기가 헤엄치니 흙탕물이 일고 새가 나니 깃털이 떨어진다. 얼마나 개주둥이질을 하는 놈들이 많이 나올 줄을 벌써 다 아는 거라. 작가의 안목이구나. 저울추로 톱으로 켜는 정도로 솜씨가 훌륭하다. 근데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다 이 소리. 자, 평창을 보자고. 향림 스님이 이제 908년에서 980년까지 참 옛날 스님들은 참 그래도 도인들은 참 오래 사셨어. 요새는 도인도 아닌데도 오래 사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980년에서 908년이니까 79세까지 사셨네. 대단하시네. 다 도인들은 참 멋지신 분이. 향림 스님이 오랜 동안 앉아있노라니 피곤하다고 했는데 알겠느냐? 알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니 저러니 말로 다투지 않겠지만, 딱 알아채니까 이제 완전히, 깨달아 본 거야. 내가 부처구나. 본래 부처라는 걸 완벽하게, 이 말까지 해야 되나? 그 원래가 본 부분은 우리 뭐냐면, 내가 부처인 줄 알아채는 그런 것들이 모든 이 선지식들, 이게서 내가 본래 부처였구나 하는 그 본래 부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다투지 않겠지만, 어떠한 상황에도 이러니 저러니 말로 다투지 않겠지만, 알지 못한다면 엎드려 판결 처분을 들어라. 옛사람은 행각함에 벗을 사기어 함께 수행하는 도반을 맺어 풀을 헤치고 조사의 가풍을 바라보았었다. 조사의 가풍이라는 게, 조사의 가풍, 조사선에서는 뭐냐면, 조사선의 요지는 뭐냐면, 본래 부처야, 본래 부처. 너 부처야. 평상심 시도, 평상심 시불, 스님이야. 평상심, 너 평상에 서는 마음이 부처야. 이거 알아. 이게 조사의 가풍이야, 조사의 가풍. 조사의 가풍을 바라보았다. 이때의 운문 864년에서 949 스님은 이제 향림 스님 스승이죠. 이때의 운문 스님은 광동의 남쪽 지방에서 널리 교화했는데 향림 스님은 멀리 서촉 지방에서 오니 아호 경청 스님과 같은 시대였다. 경청 스님의 요 16식에는 경청 스님의 경청의 껍질을 깨고 나오면 이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 스님들과 같은 시대였단 말이에요. 먼저 호남의 보자 스님을 참방하였고, 이게, 항림 스님이, 그 뒤에야 운문 스님의 혜화에 이르러 18년 동안 시자라는 것은 뭐냐면 요즘으로 좀 비서야, 비서. 옆에서 계속 모시고 있는 그런, 분을 시자라고. 그 같이 안한 존자가 부처님 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항림 스님이 18년 동안 운문 스님을 시봉했네, 시자였네. 운문 스님의 처소에서 몸소 체득하고 친히 들었으니 그가 깨달은 시기가 늦기는 했지만 좀 늦게 18년 동안 모시고 있다가 깨달으시니까 좀 늦게 깨달으신 거지. 시기가 늦기는 했지만 참으로 그릇이 크다. 한번 깨닫고 나면 18년 걸리가 깨달으나 6개월 만에 깨달으나 결국은 깨닫고 나면 그릇이 똑같아. 다 하나를 체득하기 때문에. 그니까 육조스님 육조 단계에 더디고 빠름은 있겠지만 결국은 단박에 그 자리에 들어가 그 도노라 깨달음에 들어가는 순간은 건 도노란 말이야. 단박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게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단박에 그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18년이 걸릴 수도 있어. 근데 그 들어가는 순간은 돈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운문스님의 곁에서 18년간 기거하는 동안 운문스님은 항상 원시자야, 원시자인가 봐. 원시자야라고 부를 뿐이었다. 항림 스님이 예 하고 대답하기만 하며 운문스님은 무엇인고? 원시자야, 예, 무엇인고? 이렇게 나가라고 하였다. 항림 스님이 당시에 말로서 자기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무엇인고 하니까 이제 뭐 이렇고 저렇고 막 하는데 자기의 말씀드리고 아르마리를 써봤으나 끝내 개합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운문 스님이 물은 그 도리를 몰란 거지. 똑같은 거야. 스님이 금강 오가에서 목이 닳도록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게 계속 겉도는 거거든. 겉돌아. 계속 너 부처야 계속하고 계속 쓰고 있는 게 지금 평상심이 도야라고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 거거든. 근데 그게 탁 기합되는 게 어떤 사람은 뭐 1년 만에도 될 수도 있고 뭐 3년 만에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되는 사람도 있고 18년이 되고 근데 그거를 기합하는 거거든. 기합하는. 서봤으나 근데 기합되지 못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이야. 18년 만에 18년 만에 맨날 원시자야 예 무엇인고 이랬는데 18년 만에 이제 알아챈 거예요. 제가 알았습니다라고 하자 운문스님 말했다. 왜 향상을 말하지 않느냐? 향상의 도리를 말하지 않느냐 하니까 향상의 도리를 몰랐나 봐. 말하지 않느냐. 그래야 또다시 3년을 더 머물렀단 말이에요. 운문스님 방장실에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대기의 변론을 하곤 했는데 대부분이 원시자가 그때마다 알아듣도록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군부를 엄청나게 뗀 거야. 사람들 만나고 이럴 때 옆에 앉혀놔 놓고 그 사람들을 접하는 걸 제접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진리의 말을 끊임없이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운줄 떼어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본문 쪽사에는 원시자야 예 무엇인고 이러면서 계속 이게 제자를 깨달음을 끌어주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법을 펼쳤었다 이거지. 운문스님. 운문스님이 했던 한 말 한 구절은 모두 원시자가 간수해 두었다. 향림스님은 그 뒤 촉당으로 돌아가 처음에는 도강 수정궁에서 주지를 하다가 뒤어 청성 향림사의 주지가 되었다. 지문강조 스님은 본디 절강 땅 사람으로 향림 스님의 도력이 성하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촉당으로 들어가 참내하였다. 지문강조 스님은 곧 설두 스님의 스승이다. 운문 스님이 제접한 사람이 수없이 많았으나 당대의 도를 행한 자로서는 오직 향림 일파만이 가장 그러니까 많은 운문 스님 제자들 많았는데 향림 스님 문도들이 가장 이게 성대하였나 봐요. 성대하였을 뿐이다. 그는 사천 땅으로 돌아가 향림원에서 40년간 주석하다가 80세의 나이로 입적하였다. 그는 일찍이 이르기를 내가 40년 만에야 비로소 한결같은 상태를 이루었다라고 하였다. 깨닫고 나서 올라가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견성하고 난 다음에 성품을 아는 다음에 그 다음에 닦아가지고 40년 만에 완벽하게 이루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게 다 나와가 있거든. 그걸 그는 일찍 이르 내가 40년 만에 비로소 한결같은 상태를 이루었다라고 하였다. 대체로 대중법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행각하며 선지식을 행각하며 막 돌아다니면서 훌륭하다는 스님들 막 찾아간단 말이야. 가가지고 공부를 배우고 질문하고 배우고 하는 그걸 행각이라 봐야지. 행각하며 선지식을 참방하려면 안목을 지니고서 그래도 조금 눈이라도 떼야지 멍텅거려 해가지고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하고 돌아다니봐야 무슨 그게 있겠나. 그래도 조금 뭐를 참고해가지고 질문 하나라도 간절한 질문 하나 던질 수 있는 그 정도 기량은 돼야 되지 않겠네. 행각하며 선지식을 참방하려면 안목을 지니고서 모름지기 검고 흰 것을 분간하여 깊고 얕음을 살펴봐야만 된다면 그 정도 검고 흰 것 정도는 알고 돌아다니까 그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있는 거지. 무엇보다도 먼저 반드시 뜻을 세워야 한다. 뜻을 세워야 돼. 내가 이번 생 안에 부처님의 법을 공부해서 내가 한번 깨달으면
진짜 한번 깨달아 보겠다는 발심이 있어야 되지. 허리멍텅해 해가지고 밥 먹는 거, 그렇잖아요. 이런 말하면 저리 와가지고 밥 먹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게라. 노후 생각하고 있는 노후 대책, 노후에 어떻게 살까가 맨날 앉아가서 계산하고 앉아가지고, 내가 우리 의사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뭘 노후를 걱정하냐. 네 공부만 열심히 해. 공부만 열심히 하면, 우리 의사 선생님 지금 85세인가 그렇거든요. 절에서 한 70년 넘게 사셨어. 그니까 옛날에 내가 머리 깎고 그러니까, 하시는 얘기가 맨날 그래. 야,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공부만 열심히 하면 그냥 먹고 살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머리 깎았으면 부처님 공부만 열심히 하면, 아니, 단월들, 보살님들이 물고 다 갖다 줄 거 아니야. 그러고 살면 되지. 앉아가지고 맨날 노후 대책 걱정하고 막 온갖 생각하고 돈 모아가지고 갖고 돈 생각밖에 안 하는데 돈은 어디 있나. 돌을 그게 되는데 돈 구해갖고 됐냐고. 안 되죠. 그지요. 돌을 구하면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 죽는 거.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왔다가, 살다가 가는 거야. 돌을 구하라. 돈을 구하지 말고 돌을 구하라. 스님 한번 사는 거 한번 봅시다. 내보고. 그거 한번 보였어. 돌을 구하고 살아야지, 돌을 구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반드시 뜻을 세워야 한다. 석가 노인도 수행의 인지에 계실 때 나타내신 한마디 말, 한 생각이 모두 입지였었다. 그 뜻을 세운 거지. 부처님이 무슨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기 집에 앉아가 왕궁에 앉아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거고, 뭐 먹고 사는 거 그 걱정 없는데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야반 도주 하셔가지고 도 닦는다고 그 고행을 하셨겠냐고. 그 정도, 불법 문중에 들어와서 그거 할 것 같으면 내가 이 공부는 한번 이루겠다는, 그 처절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앉으나 서나 공부 이렇게 되지. 뒤에 어떤 스님이 무엇이 조사 신뢰의 한 등불입니까? 라고 묻자 항림 스님은 말하였다. 세 사람이 증명하면 거북도 자라가 된다. 세 사람이 증명하면 거북도 자라가 된단 말이야. 이거를 내가 비꼬아서 한마디 할까요? 세 명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어리석은 세 명이 모여가지고, 도인들 만드는 것도 식은 죽먹게 저것끼리 앉아가지고, 야, 저 사람 도인이다 하면서 온갖 떠들어봐. 막 소리 깨끗 지르고 이래봐. 그러고, 거기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해보라고. 그러면, 도인 아닌 사람도 도인이 되는 거예요, 도인이. 그러니까 몇 명이서, 한 10명이서 모여가지고, 저것끼리 막 서로 칭찬을 하고 그러면서 막 생불이다. 뭐 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다 하면서 계속 떠들어보고 나중에 되면 진짜 도인이 되어가 있어요. 근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텅 아무것도 맹탕인데, 도인이 된단 말이에요. 세 사람이 증명하며, 거북도 자라, 스님하고 세 사람이 증명하며, 멍텅구리도 생불이 된다. 무엇이 가사 밑에 일입니까? 섣달의 불이 산을 태운단 말이지. 무엇이 가사 밑에 섣달의 불이 산을 태운단 말이야. 섣달의 불이 우리 번뇌가 산을 태운다 이 소리. 예로부터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에 대한 답변은 매우 많으나 이게 대한 답변은 억수 많지. 정전백수자 듣고 온갖 것이 있다. 오직 항림 스님의 이 일칙이 온 세상 사람의 혀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그대들이 헤아리며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어떤 스님이 무엇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라고 묻자 여기 어디에 무엇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라고 물었지.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에 온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게 어딨냐고. 그런 짓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참 기가 안 찬다. 어떤 스님이 무엇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라고 묻자 향림 스님이 오랜 동안 앉아있노라니 피곤하구나 라고 말하였다. 또 그런 말도 있죠. 야시 조사시레요가 하니까 인천 용화사에 열반하신 큰 스님. 저희 집안에는 또 망공 스님의 제자잖아요.
그 큰 스님은 맨날 판치생목, 판때기 이빨에 털 났다. 그거는 뭐냐면, 그거를 또 판때기 이빨에 털 났다는 소리가, 그걸, 잘못 표현했다. 그 말이 안 된다고. 그것 갖고 터집을, 판때기 이빨에 털나는, 판때기 이빨에 털 날 리가 없잖아.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판때기, 그러니까, 여하시 조사스레, 조사가 서쪽에 온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 판때기 이빨에 털 났다. 그게 정확한 질문에 정확한 답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뭐냐면 인천 용화사의 정강 스님은 이 도리를 이거를 일러봐라 라고. 그 스님은 그걸 아시니까 우리한테 그걸 하두로서 던져주신 거죠. 이 도리를 알아봐라 라면서. 그 스님은 아시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던져주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기합해가지고 만약 정강 스님 살아계셨다면 가서 한번 일러봐야 되겠죠. 그죠? 지금 안 계시니까. 이 노래 피곤하구나라고 말하였다. 이는 인위적으로 꿈이 맛이 아닌 진국이단 말이지. 이 질문과 답은 엄청나게 진국이야, 진국. 이 깊은 도리가 있거든. 이처럼 꾸밈 없는 말이 사람의 입을 콱 틀어막아 그대들이 조달되지 못하게 했단 말이야. 조달되지 못하게 했단 말이야. 이는 단박에 알아차려야 한다. 그러나 만일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절대로 아르마리로 알려서는 안 된단 말이야. 아르마리 이상한 머리 써가지고, 그 대도 않은 거로 가지고, 온갖, 꾸며가지고 사람들, 이게 버감록이라는 게 이게 되게 어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 현혹시키고, 속이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희롱한다, 희롱. 그걸 희롱한다, 그래, 사람이. 갖고 노는 거야. 갖고 노는 짓을 하면 그 가보가 없을 줄 아나 봐. 항림 스님은 일찍이 작가 선지석을 만났었기에 운문 스님의 솜씨가 있어 운문 상고의 체제와 가락이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잘못 알고서 조사가 서쪽에서 오시어 9년간 면벽을 했으니 어찌 오랜 동안 앉아있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조사가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시어 9년간 면벽을 했으니 어찌 오랜 동안 앉아있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고 하지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무슨 근거, 그런 근거가 어디 있냐 말이지. 그런 근거가. 이는 저 고인이 얻은 완전하게 자유자재로운 경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단 말이야. 어름하다 이 말이지. 그 어름한 놈들이 온갖 아르마리를 그래 짓는다 이 소리라. 저들은 실제의 경지를 터득하여 불법에 대한 잡다한 아르마리나 설명이 없고 모든 상황마다 알맞게 활용했다. 그 도인들은 다 그래, 법거량이. 이른바 법은 법에 따라 행하고 법을 펴기 위한 법당은 이르는 곳마다 세운다라는 것이다. 설도스님은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 불을 불며 곁에서 한 수도 아닌 반수 정도 가르쳐 준 것이다. 설도스님도 반수 정도 풀어준단 말이야. 자, 송이다. 설도스님 송이에요. 한 사람, 두 사람, 천만 사람이여 굴레를 벗고 무거운 짐을 부렸구나.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며 뒤를 따르니 자오 스님은 유철말을 때릴 수밖에 없었구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한 사람, 두 사람, 천만 사람이야. 오늘 무엇 때문에 법령대도 처단하지 않는 거 수없이 많구나. 한때 거리인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한 사람, 두 사람, 천만. 그래도 이게 이런 질문, 제대로 질문을 가진 사람은 또 투철하게 뛰어난 사람이다. 굴레를 벗고 무거운 짐을 부렸구나. 이 부렸구나는 이렇게 내려놓는 것 같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가 밑에다 탁 내려놓고 부리는 걸. 그 굴레를 벗고 지금 항림 스님하고 야시 조사스레이요. 이 공안을 가지고 내가 투철하게 타파를 하며 굴레를 벗고 무거운 짐을 부렸단 말이야. 내가 엉뚱한 그 건강경으로 이야기하면 상을 쓸데없는 모양을 짓고 온갖 그 끌려다든 아르마리를 짓던 그것들이 싹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본분의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본분의 자리. 굴레를 벗고 무거운 짐을 부렸구나. 오늘부터는 응당 말끔하게 해말거리 결판을 냈느냐. 너 이제 공부 끝냈느냐. 이 공안에서 알아차렸느냐 이 소리라. 이 소리 엄청나게 공안이 좋은 거거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며 뒤를 따르니 아직 내리는 못지만 그런데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고 또 이게 아르마리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또 아르마리를 짓고 있구나 이 말이라. 아직 내려놓지 못했군.
뿌옇고 가물거리는구나. 원했으면 탁 치는 거야. 왜 이걸 모르나 하면 한 대 쳐버리는 거예요. 어? 벌써 다 이게 질문과 답에서 다 나눴는데 왜 못 알아채리냐 이러면서. 자오 스님은 유철마를 때릴 수밖에 없었구려. 산성은 주장가를 꺾어버리고 결코 이 법명을 따르지 않겠다. 도적이 떠난 뒤에 할을 당겼군. 원어 스님은 후려쳤다. 위험하다. 평창. 설두 스님은 대뜸 정강석가처럼 내질러 그대에게 드러내 보여주었으니 말을 듣자마자 알아차려야 될 것이다. 역시 참으로 그 집안의 자손이었으므로 이처럼 말할 수 있다. 만일 곧바로 이처럼 이해할 수 있다면 참으로 기특하다 하겠다. 한 사람 두 사람 천만 사람이여 굴레를 벗고 무거운 짐을 부렸다는 것은 말끔하여 거지없이 해말과 생사에 오염되지 않고 성인이니 번분이 하는 아르마에 속박하지 않고 위로는 불조를 우러. 이 말이 엄청나게 멋지잖아요. 이 말이 한 사람 두 사람 천만 사람이여 굴레를 벗고 무거운 짐을 부렸다는 것은 말끔하여 거지없이 해말과 생사에 오염되지 않고 성인이니 번분이 하는 아르마리에 속박당하지 않고 위로는 불조를 우러러 보지도 않고 아래로는 자기 자신마저도 버리는 것이다. 얼마나 멋지나. 하나같이 향림 설두스님과 똑같다면 이런 경계에 들어가면 항림 설두스님 그 다음에 온갖 조사들하고 같은 레벨에 도달한단 말이 돼버려. 어찌 천만 사람이 거치겠는가. 온데지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모조리 이 같으며 모조리 이렇게 변하며 과거의 부처는 물론 미래의 부처도 모두 이와 같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같은 경계를 같은 상태, 그 상태는 우리 마음 상태야. 마음 상태. 마음이 해탈의 상태를 정득하는 거지. 다 똑같단 말이지. 이렇게 하고. 만약 응구를 가지고 아르마리로 이해하려면 이 말끝으로 가지고 아르마리를 이해하라. 이 말이 뭐냐면 아르마리로 온갖 거 분석을 하는 거야. 조사가 서쪽에 온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따지고 조사라니까 뭐 달마 조사인가? 서쪽이면 그럼 인도인가? 서쪽이 인도고 그럼 동쪽은 그럼 중국이네. 그러니까 서쪽에서 온 뜻이 뭐죠? 그러니까 서쪽에서 중국으로 서쪽에서 오신 분은 달마대사가 있고 구마라집 스님도 왔는데 그렇잖아요. 서쪽에서 온 조사가 달마대사밖에 없나? 구마라집 스님도 있고 막 온 사람도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 아르마리를 재어가지고 자기 말도 그걸 의역이라 그래. 대도 않은 의역을 하고 앉아 있는 거거든. 본질대로 그대로 내질러 되는 대로 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게 내한테 딱 직관적으로 와닿는 언구가 뭐냐고. 우리한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근데 그렇게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누구인가? 맨날 그거 하는데도 별 궁금증을 안 가지잖아. 그럼 그 궁금증을 가지라고 질문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참고하다 보면 아차차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잊고 살고 있구나. 그걸 알아차리면 그걸 이제 물으러 다녀야지. 나는 누구예요? 나는 어디서 왔어요? 하고 물으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조사들이 저놈이 인자 조금 해 해가지고 거기다 답을 탁 해줄 때 그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그런 구절이 있는 그거를 모르고 어떤 희자한 사람들이 희한하게 지 혼자 아름다리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런데 붙어가 하도 타파할 거라고 앉아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지. 질문이 뭔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돌대가리한테 가가지고 물어봐라고.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같은 돌대가리 밑에서 가가지고 어울려가지고 돌대가리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어찌 천만 사람이 거치겠는가. 온데지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모조리 이 같으며 과거의 부처는 물론 미래의 부처도 모두 이와 같단 말이지. 만약 응고를 가지고 아르마리로 이해하려 한다면 그 자오 스님은 유천말을 때려야만 했다와 똑 닮으리라. 실로 말로서 이러니 저러니 하면 그 소리 들리자마자 후려쳐야 한단 말이야. 자오 스님이 남전 스님을 참여하였는데 조주 잠대충과 더불어 동기였다. 때에 유철마가 위산 스님 아래서 암자를 짓고 있었는데 여러 총림에서 아무도 그를 어찌하지 못했었다.
하루는 좌우 스님이 멀리서 방문하여 손문안 맷돌 스님 아니신가요? 라고 말하자 철마가 이제 맷돌인가 봐. 그러니까 이제 손문안 유철만대 맷돌 스님 아니신가요? 라고 말하자 유철만은 말하였다. 외람됩니다. 맷돌은 오른쪽으로 도는가 왼쪽으로 도는가? 그 스님께서는 정도망상 떨지 마십시오. 좌우 스님 그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쳐버렸다. 향림 스님이 어떤 스님이 무엇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냐는 물음에 오랫동안 앉아있노라니 피곤하다고 말하였다. 만일 이처럼 이해한다면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면서 뒤를 따를 것이다. 말해보라. 설두스님 이처럼 송을 한 뜻은 무엇인가를 괜히 일삼지 말아야 한다. 자, 여러분 거량해 보시오. 라고 맞죠? 이게 보면 하두공안에 가장 많은 응구들이 나오는 게 그 조금 공부가 된 선사들이 제1구로 던지는 게 어떤 선지식을 갔을 때 제1구로 던지는 게 여하시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에 뭔가가 있어? 그것도 알아차려야 되고. 그러고 나면 그 질문 속에 그 질문을 가지고 내가 학인이야 학인인데 내가 좀 알았어. 근데 어떻게가 선지식 행세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감별하려면 감별하면서 던지는 응구가 뭐냐면 여하시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도 모르는 놈한테 물어봐봐야 그 말짱 도루묵이잖아. 그 질문을 아는 사람 같으면 그게 맞는 답을 해주는 거야. 조주스님 같은 판치생모다. 뜰 앞에 잣나무다. 정전백수자다. 황림스님 오랫동안 앉아있으니까 피곤하구나. 이 질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거든. 그럼 그 순간에 이 질문을 제대로 알고 던진 사람이 뭐냐면 이 스님의 답이 자기가 궁금한 내용을 물었잖아. 질문을 제대로 했는데 제대로 답을 해줬으면 그걸 가지고 어째서 내가 여하시 조사했으라고 물었는데 저 스님이 어째서 판치생물을 했지 이러면서 그게 창구가 되잖아. 자기가 궁금해하는 그게 대한 창구가 되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해갖고 그게 하두는 의심이 생명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의심이 났냐고. 뭐를 좀 알아야 질문도 제대로 요지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 질문을 내 거로서 던졌는데 선지식이 거기에 대한 답을 던져줬단 말이죠. 근데 뭔가가 저기 답은 답인데 모르면 앉아가지고 참고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추출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식이 나한테 준 답, 그걸 타파되는 순간에 내가 궁금해했던 그 질문과 함께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지고 합이 탁 치면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대종고 선사 아니에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그런 걸 따라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밑에 가면 뭘 배우겠냐고. 그러니까 벽암록이나 이게 가나선이나 뭐 조사선 이런 거를 하려면 제대로 맨날 나오잖아. 눈 밝은 스승을 선지식을 만나야 된다. 선지식이 그래, 내가 얼음하면 그 선지식이 보이냐고. 선지식 행세하는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좀 너무 비판적이죠. 죄송합니다. 근데 선에서는 이게 막 내질러야 돼. 공격도 하고, 내지르고. 그럼 조조스님이 욕하라면 욕하라 해. 그건 두려워가지고 못하면 선사도 아니지. 누군가가 나한테 욕하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그거면, 부처님 공부 못하죠. 좀 배짱이 있어야 돼, 배짱이. 무서운 것도 없고. 그래서
정확하게 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잘못했다면 저에게 대해서 또 경책을 세게, 저 두드려 패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 두드려 패는 거고, 또 우리 눈 밝으신 분들도 저를 두드려 패시고, 그것이 야단법석이라. 부처님 예상에서는, 막 그런 것이 투철하게 와가야 돼. 두드려 패고, 몽둥이질이 막 와야 돼. 몽둥이 들고 때리는 게 아니고 말로 가지고 막 꽝꽝꽝꽝 하고 그게 막 서로가 이러면서 그래가 그걸 탁마라 그래. 탁마가 돼가지고 머리가 확 열리고, 그거 박수 치고 웃고, 이게 얼마나 그 선이라는 게 그래 활발발한 거예요. 이 죽은 선이잖아, 대한민국 선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우리, 경허 스님으로부터 해가지고 좀, 또 퍼져왔던 그 활발발한, 선의 가풍 속으로, 다 같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떠들고, 막, 법으로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됐으면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오늘 그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